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를 배정받았는데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는 3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이것보다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서 까봐야 알겠지만 제가 느꼈던 그런 상대팀의 네임밸류, 이거는 역대 조 중에서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언더독의 입장이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건 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에요. 이제 그때 우리가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랑 게임하기 전에 이거 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할만하다. 러시아, 알제리에서 승부를 보면은 또 벨기에가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니까 우리 16강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는 달랐죠. 어쨌든 이 편성 받았을 때만큼의 느낌은 그때만큼 편안하다, 내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멕시코랑 월드컵에서 만나보기도 했고 최근에도 한번 게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멕시코, 그때보다 확실히 퍼포먼스가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좀 적고요. 그래서 그때 느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공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에서 덴마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럽 팀 중에서는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조가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조인데 여기서 이제 확인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강팀들이 브라질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런 팀이었으면 사실 승점을 챙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그룹 A가 모든 경기 해볼 만하다는 점에서, 모든 경기 3점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조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상대가 결정될 예정인데 체코와 아일랜드의 승자, 그리고 덴마크와 북마케도니아의 승자가 만나서 결승하고 거기서 이긴 최후의 한 팀이 우리 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엉명보 감독은 아일랜드와 덴마크가 일단 올라갈 것 같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하는 팀이 우리랑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저는 덴마크가 가장 유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덴마크? 진짜 할만합니다. 자, 그럼 멕시코부터 한번 볼게요. 멕시코는 이번 월드컵 개최국입니다. 당연히 홈 어드밴티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팀은 언제나 빡셉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파 랭킹 15위, 피파 랭킹도 높은 편입니다. 감독은 지금 왼쪽에 있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감독이었고요. 이강인을 되게 잘 썼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24년부터 멕시코 대표팀 맡았고 주요 경력으로는 이제 멕시코가 최근에 2025 골드컵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아시안컵 하듯이, 유럽 나라들이 유로 하듯이 이제 북중미 대륙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멕시코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멕시코는 16강까지는 항상 잘 가는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가 보통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일단 멕시코가 월드컵은 되게 자주 참가합니다. 거의 개근상 받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최고 성적 8강. 우리는 4강인데 우리보다는 살짝 낮긴 하죠. 1994년부터 2018년 월드컵 까지 모두 16강 진출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다 16강 갔는데 그 중에 한 번도 그 위로 간 적이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6강까지.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근 월드컵 22 카타르 월드컵은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에 밀려서 16강 진출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멕시코랑. 근데 그때 확실히 들었던 느낌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주요 선수 에드손 알바레즈라고 웨스트햄 소속의 미드필더인데 지금은 페네르바체로 임대를 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약스에서도 활동하던 선수고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센터백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볼을 그렇게 잘 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비력이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라울 히메네즈, 풀럼 소속의 공격수입니다. 울버햄튼 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풀럼 와서는
그것까지는 아니어서 뭐 아주 초절정의 폼을 가진 공격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면도 우리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티아고 히메네즈라고 AC 밀란 소속 공격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선수가 조금 더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밀란으로 가기 전에 페에노르트 소속이었는데 그때 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 오초아라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르다도라는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선수들인데요. 오초아는 40살, 과르다도는 39살이라 그 선수들이 멕시코에서 나름 유명하고 좋은 선수들은 맞지만 나이가 좀 차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개최국 분위기에만 밀리지 않는다면, 그런 거에만 말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대표팀입니다. 2010년 월드컵 진출이 마지막인 팀이에요. 진짜 현실적으로 1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파 랭킹 61위, 감독은 휴고 브로스라는 사람인데요. 2021년부터 감독을 맡았고 남아공이 감독이 꽤 자주 바뀌었던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은 꽤 오랫동안 부임하고 있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벨기에 안더레흐트라는 팀에 있었었거든요. 그 03-04 시즌에 설기현 선수와 함께 소속이 되어 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03-04 시즌에 설기현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우리랑 지금 같은 조에 배정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월드컵을 다 개최해본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 소속의 선수를 가르친 감독이 이제 상대팀의 감독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휴고 브로스라는 감독은 2017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카메룬 대표팀으로 우승을 한 전적이 있고요. 또 남아공 대표팀의 주요 경력을 따지자면 1996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만 따졌을 때는 사실상 약체인 팀입니다. 3번 나왔는데요. 3번 모두 조별리그 탈락했고 201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개최국이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승점 3점을 노려볼 수 있는 팀입니다. 남아공의 주요 선수, 제가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사실 빅클럽에 뛰는 선수는 많지 않았어요. 주로 자국리그에서 많이 뛰었고요. 마멜로디 선다운즈라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클럽 월드컵 나와서 울산을 1대0으로 이겼던 팀이에요. 그 다음에 올란도 파이리츠 FC라고 지금 현재 남아공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팀인데 그 팀에 소속된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선수는 벌리 소속의 라일 포스터라는 스트라이커예요. 근데 사실 벌리 팀 상황이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팀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네임밸류가 살짝은 밀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개 팀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4개 팀을 간단히 한 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 국가대표팀입니다. 체코는 피파 랭킹 44위, 감독은 야로슬라프 퀘스틀이라는 감독인데요. 지금 현재 감독 대행입니다. 최고 성적은 월드컵에서 2위 준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뭐 체코 소속으로 이뤄낸 업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월드컵은 2006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그때 유명한 선수들 많았죠. 얀콜러, 네드베드, 로시츠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그때 체코 대표팀과 지금 체코 대표팀 네임밸류 차이 어떻게 되냐?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체코가 올라와도 물론 뭐 피지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최전성기의 체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선수 토마시 소우체크 웨스트햄 소속의 미드필더인데 누누 감독 아래서는 이 선수가 탁주전이다 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우체크는 미드필더지만 득점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이나 세트피스에서 머리로 또는 바로 갖다 대는 슈팅으로 득점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 선수고요. 그 다음에 파트리스 시크. 파트리스 시크는 레버쿠젠 소속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선수는 확실히 경계가 되는 선수고 왼발잡이 선수인데 제공권 좋고 슈팅력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유로 2020대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그 다음 블라디미르 초우팔. 이 선수도 원래 웨스트햄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호펜하임으로 넘어갔고 라이트백인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경계할 대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경험은 좀 많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소속의 킨스키라는 서브 골키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히긴 했는데 아직 경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선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체코 올라와도 우리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 다음 아일랜드 국가대표팀 피파 랭킹 59위고요. 감독은 헤이미르 하들그림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감독이 축구 감독하고 뭐 휴식기에는 치과 의사까지 겸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이슬란드 국적의 사람인데 아이슬란드는 축구 선수 플러스 투잡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독이고요. 최고 성적은 아일랜드는 8강입니다. 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8강까지 갔던 아일랜드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최근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이고요. 스페인한테 승부차기 패배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8강에 가면 아일랜드 혹은 스페인 둘 중에 승자를 만나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자꾸 아일랜드를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땐 잘 모르니까 왜 응원해야 되냐 이러니까 아일랜드가 스페인에 비해서는 덜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일랜드 만나는 게 편하다. 막 그러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승부 차이까지 가서 스페인이 이겼죠. 그때 뭐 아일랜드의 유명한 선수는 로비킨이라는 선수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월드컵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아일랜드의 주요 선수, 꽤 들어보셨을 선수들이 많습니다. 트로이 페럿, 알크마르 소속의 선수고요. 토트넘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도 하고, 이 페럿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헝가리와의 되게 중요한 게임에서 해트트릭 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에반 퍼거슨, 브라이튼에서 되게 유망한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로마 소속이고요. 벌리의 컬렌,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의 센터백 콜린스는 지난 시즌에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센터백이고, 에버튼 소속의 오브라이언이라는 라이트백이 있어요. 근데 오브라이언이 원래는 또 센터백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키가 195, 197 정도 되는데 되게 장신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일랜드고요. 콜먼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라이트백입니다. 그 다음 켈러, 리버풀의 서브키퍼였지만 지금 브렌트포드의 주전키퍼이고요. 트레버스라는 키퍼도 에버튼의 서브키퍼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일랜드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일랜드를 어떻게 뚫을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덴마크고요. 덴마크는 확실히 국가대표팀이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단 피파 랭킹 21위, 감독은 브리안 비머라는 사람이고요. 최고 성적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8강입니다. 최고 월드컵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주요 선수 보시면 아는 선수 많으실 거예요. 볼프스부르크의 에릭센은 토트넘과 맨유를 거쳤죠. 그 다음에 첼시와 바르셀로나를 거친 크리스텐센, 그리고 지금 현재 맨유의 레프트백을 보고 있는 도르구,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의 담스고르, 아스날 소속의 뇌르고르, 마르세유 소속의 호이비에르, 이 선수도 토트넘 출신이죠. 그 다음에 골키퍼 라인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셀틱의 슈마이켈이 주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웨스트햄의 헤르만센, 물론 지금 컨디션은 좋지 않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첼시의 서브 골키퍼 요르겐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우리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에서는요. 그 다음 북마케도니아 대표팀인데 사실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일단 피파 랭킹은 65위고 감독은 공석이라고 합니다. 최고 성적이 없어요. 왜냐면 월드컵 본선 진출한 적이 없거든요. 주요 선수는 라이프치히에서 나폴리로 임대가 있는 엘마스, 그리고 발렌시아의 골키퍼 디미트리에프스키, 그 다음 하이두크 스플리트라는 크로아티아 일부 팀에 트라이코프스키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도 A매치 20골 정도 되더라고요. 나이는 좀 있지만 경험으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팀 중엔 덴마크가 가장 가능성 높고, 덴마크와 붙는다고 하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기는 거 불가능한 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조편성이 됐다. 그리고 3위까지도 토너먼트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확실히 만났던 그런 32개국 체제에서의 팀들보다는 수월한 조편성이 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엄청난 기대감까지는 많지 않았었는데 이 조편성 보고 조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